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한 마을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첫째 설아와 둘째 명옥, 그리고 막내 은채였지요. 김진사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청렴한 삶을 살았고 세 딸을 바르게 키우려 애썼습니다. 내게는 봉돌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일도 느렸지만 김진사만은 봉돌이를 따뜻하게 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김진사의 병세가 깊어지자 세 딸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째 설화는 언제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벼슬이 높으셨더라면 우리도 한양의 큰 기와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설화는 이웃 양반댁의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부러워했고 자신의 옷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얼굴을 붉혔지요. 둘째 명옥은 설화와는 또 달랐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은자 몇 냥으로 비단을 사서 되팔 수 있다던데 우리 집에도 미천만 있다면. 명옥은 늘 장사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은채만은 달랐습니다. 은채는 아침이면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은채에게는 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병세가 깊어지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바보 머슴 봉돌이가 갑자기 사랑채로 달려가더니 김진사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버린 것이지요. 저 바보가 또 무슨 짓이람? 설화가 혀를 찼지만 봉돌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명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저 머슴부터 내보내야 해. 먹을 것만 축내니 말이야. 하지만 은채는 봉돌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봉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까마귀 떼가 김진사의 집 처마 위를 맴돌았고 개들이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김진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세 딸을 불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이 아비의 마지막 유언이니라. 세 딸은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화야, 너에게는 이 집을 물려주마. 명옥아, 너에게는 뒷산 너머 논밭을 주겠다. 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다음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은채야, 너에게는 봉돌이를 물려주마. 예.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고 두 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화가 황급히 물었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돌이는 바보가 아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은채야, 봉돌이를 믿고 따르거라. 그 아이가 너를 평생 지켜줄 것이니라. 김진사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두 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설화와 명옥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야, 너는 정말 저 바보 머슴과 살 셈이냐? 설화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언니,
아버님의 유언이잖아.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명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언이고 뭐고 정신 나간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어. 우리 집에라도 와서 식모살이나 해. 그게 저 바보랑 사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니들. 나는 아버님 말씀을 따르겠어. 그럼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설아와 명옥은 차가운 말을 남기고 각자의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은채와 봉돌이만 덩그러니 남았고 텅 빈 집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텅 빈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떠나고 언니들마저 떠나버린 집은 너무나 적막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씨. 봉돌이가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씨, 드세요. 사흘 내내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봉돌이는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는 깜짝 놀라 봉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어눌하게 말하던 봉돌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다니 신기했던 것이지요. 봉돌아, 너 진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씨를 제대로 모시라고요. 봉돌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죽그릇을 은채 앞에 놓았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술을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봉돌아. 아씨,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은채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봉돌이와 함께 뒷마당의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여기에 무와 배추를 심으면 가을에 김장을 담글 수 있어요. 봉돌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은채는 그런 봉돌이를 바라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언제나 어리숙하기만 하던 봉돌이가 이렇게 야무지고 든든한 사람이었다니 말이지요. 봉돌아,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은채가 물었습니다. 진사님께서 몰래 가르쳐 주셨어요. 농사 짓는 법, 장사하는 법, 글 읽는 법까지요. 봉돌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씨를 지켜야 할 날이 올 거라고요. 은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봉돌이는 장터에서 팔고 남은 나물로 맛있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씨, 이제부터는 제가 아씨를 먹여 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채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봉돌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은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설화가 보낸 편지였지요. 은채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지만 글귀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채야, 내가 그 바보 머슴과 산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구나.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그 집을 나오너라. 머슴 따위를 믿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게다. 명옥이 보낸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봉돌이가 지금은 착한 척하지만 머슴은 머슴일 뿐이야.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거다. 그때 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은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니들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정말 봉돌이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은채는 봉돌이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봉돌이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채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마당에 나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것이지요. 봉돌이가 이 밤중에 뭘 하는 걸까? 은채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봉돌이가 작은 보자기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봉돌이의 얼굴은 진지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바보 머슴이었던 걸까?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봉돌이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봉돌아, 혹시 밤에 잠을 못 자니? 아니에요, 아씨. 잘 잤어요. 봉돌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다시 한번 사랑채를 몰래 엿봤습니다. 봉돌이는 또다시 보자기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씨앗들이 가득했습니다. 봉돌이는 씨앗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피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봉돌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걸까? 은채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봉돌이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뒷마당 텃밭에는 탐스러운 무와 배추가 자라났습니다. 은채와 봉돌이는 함께 김장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씨,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하루 재워두면 물이 빠져요. 봉돌이가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은채는 그의 말을 따라 배추를 절였습니다. 봉돌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겨울을 어떻게 날았을까? 은채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봉돌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씨가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은채와 봉돌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아씨, 저기 달을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구나.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아름답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은채는 문득 봉돌이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봉돌아, 손이 얼었구나. 안으로 들어가자. 괜찮아요, 아씨.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봉돌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봉돌이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돌아. 네, 아씨. 고마워. 정말로. 은채의 말에 봉돌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듯했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돌이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산 너머로 가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돌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뒤편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찰 무렵 봉돌이가 걸음을 멈추고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아씨. 은채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넓은 황무지가 펼쳐졌습니다.
돌과 잡초로 뒤덮인 땅이었지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 일구면 금방 옥토가 될 거라고요. 봉돌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사님께서는 이 땅을 사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아씨께 물려드리라고요.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땅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봉돌이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모은 거예요? 진사님께서 주신 돈이에요. 오늘을 위해 아껴뒀습니다. 은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봉돌이는 자신을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봉돌아, 정말 이 땅을 사도 될까? 네, 아씨. 우리 함께 이 땅을 읽어봐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은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은채와 봉돌이가 황무지를 사기로 결심한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설화와 명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은채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설화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밭을 사다니 그것도 은자 10냥이나 주고 그 돈이면 한양에 가서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어. 명옥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그 바보 머슴한테 속은 거야. 저런 땅은 100년이 지나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 나는 내 선택을 믿어. 내가 그 땅을 산다는 소문이 벌써 마을에 퍼졌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설화의 말에 은채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 막내딸이 미쳤대. 쓸모없는 황무지를 사다니 말이야. 명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머슴 녀석이 너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땅 문서를 들고 도망가면 어쩔 건데. 설화의 말에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봉돌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걱정하지 마세요. 땅 문서는 아씨 이름으로 할 겁니다. 뭐? 두 언니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씨를 속일 생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좋은 곡식이 자라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봉돌이의 단호한 말에 설화와 명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 두 언니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설화와 명옥은 은채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화를 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우리한테 오지 마. 설화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남이야. 바보 머슴이랑 살면서 잘 살아봐라. 명옥도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돌아섰습니다. 은채는 멀어지는 언니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은채와 봉돌이가 황무지의 땅 문서를 받아오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막내딸이 쓸모없는 황무지를 샀대. 아니, 머슴 녀석이 꾀를 낸 거래. 돌밭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건지. 마을 사람들은 은채와 봉돌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은 은채를 피했고 물건을 팔 때도 값을 더 받으려 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세요? 봉돌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들과도 멀어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비웃음을 받게 되었지요. 봉돌아, 우리가 잘못한 걸까? 은채의 떨리는 목소리에 봉돌이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씨. 조금만 참으세요.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은채와 봉돌이는 황무지로 나가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씨, 손이 다 부르텄어요. 쉬세요. 봉돌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해보자. 두 사람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고생을 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을. 머슴 녀석이 진짜 바보가 아니라 더 나쁜 놈인가 봐. 아씨를 저렇게 고생시키다니. 특히 마을의 부자 장서방이 나섰습니다. 장서방은 마을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진 욕심쟁이로 늘 남의 불행을 즐겼지요. 김낭자, 그 황무지를 내게 팔지 않겠나? 은자 5냥을 주겠네. 장서방이 제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이 없어요. 은채가 정중히 거절하자 장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머슴 따위랑 같이 살면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그건 저희 일이에요. 은채의 단호한 대답에 장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게다. 그 돌밭에서 곡식이 자라는 걸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장서방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은채와 봉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황무지로 나가 돌을 치우고 땅을 갈았습니다. 아씨, 이제 씨앗을 뿌릴 차례예요. 어느 날 저녁 봉돌이가 그 비밀스러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알록달록한 씨앗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사님께서 주신 씨앗이에요. 평범한 씨앗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별한 씨앗이랍니다. 봉돌이의 설명에 은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사님께서 10년 넘게 이 씨앗들을 구하고 키우셨어요. 언젠가 아씨가 쓰게 될 날을 위해서요. 은채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심어요, 봉돌아.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씨앗을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심었대. 저 돌밭에서 뭐가 자라겠어. 바보들끼리 잘 어울리는구만. 장서방은 더욱 심하게 비웃었습니다. 김낭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한 달만 기다려봐. 아무것도 안 자랄 테니. 은채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묵묵히 밭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해 가꿨지요. 봉돌이도 은채 곁에서 한결같이 도왔습니다. 아씨, 걱정 마세요. 진사님을 믿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무지에서 작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봉돌아, 저것 좀 봐. 은채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돌투성이 땅을 뚫고 파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씨,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어머, 저 돌밭에서 정말 싹이 났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밭을 바라봤습니다. 장서방도 황급히 달려왔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싹이 났다고 다가 아니지. 곡식이 제대로 자라는지 봐야지. 하지만 마을의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진짜 대단하구나. 저 돌밭에서 싹을 트우다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채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 할멈도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라. 너희 같은 아이들은 복을 받아야 해. 할머니의 말에 은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들을 믿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응원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네. 그래, 우리도 가서 응원이라도 해주자.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밭을 찾아왔습니다. 김낭자, 물 깃는 거 도와줄까? 이 돌멩이들 좀 치워줄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밭은 점점 더 깨끗해졌고 싹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황무지는 이제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아씨, 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봉돌이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채는 꽃들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해냈어요. 하지만 그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여름, 유난히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이러다가 농사를 망친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곡식들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올해 농사는 다 망했어.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장서방의 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밭이 다 말라버렸어. 장서방은 하늘을 원망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은채와 봉돌이의 밭만은 달랐습니다. 진사님께서 주신 특별한 씨앗들은 적은 물로도 잘 자랐고 뜨거운 햇볕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저것 좀 봐. 김낭잔의 밭만 싱싱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밭을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밭에서 자란 곡식으로 씨앗을 나눠드릴게요. 내년에는 여러분도 심어보세요. 정말이냐? 그럼 우리도 저런 곡식을 키울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설화와 명옥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한양에서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고 명옥은 도박에 손을 댔다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이 걱정되네. 은채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게 먼저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은채와 봉돌이의 밭에는 황금빛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다 김낭자와 봉돌이 덕분이네.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서방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김낭자, 미안하네. 장서방도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날, 은채의 집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설화와 명옥이었습니다. 두 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들. 은채는 깜짝 놀라 두 언니를 맞이했습니다. 은채야, 미안하다. 설화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무시하고 봉돌이를 바보라고 놀렸었지. 하지만 정작 바보는 우리였어. 명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내가 옳았어, 은채야. 은채는 두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들,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점잖은 양반이었습니다. 봉돌이가 여기 있느냐? 누구십니까? 봉돌이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봉돌아. 모두가 깜짝 놀라 그 양반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봉돌이가 당황해하자 그 양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아버지란다. 한양에서 제일 큰 상단을 운영하는 박대감이지. 예.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대감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큰 병을 얻었을 때 김진사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 아들을 진사께 맡긴 것이란다. 그럼 봉돌이가 바보인 척한 건 은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김진사께서 부탁하셨지. 세상 물정을 배우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이 특별한 씨앗들도 함께 맡기셨지. 박 대감은 봉돌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봉돌아, 이제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단다. 한양의 큰 상단과 여러 땅이 내 것이 될 게다. 모두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대감의 등장으로 마을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사실은 한양 제일 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 김진사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만. 마을 사람들은 봉돌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봉돌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봉돌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는 여전히 은채 곁에서 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 대감은 마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 씨앗은 가뭄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모두 함께 나눠 심으세요. 고맙습니다, 대감님.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장서방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김낭자, 봉돌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용서해 주게. 괜찮아요, 장서방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요. 은채는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은채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 전체가 특별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만. 다 은채 낭자와 봉돌이 덕분이야.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설화와 명옥도 마을에 정착해 은채와 봉돌이를 도왔습니다. 은채야,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언니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듬해 봄, 은채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지요. 아씨, 정말이에요? 봉돌이는 기쁨에 겨워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봉돌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설아와 명옥도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김낭자가 복을 받는구만. 당연하지.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하늘이 돕지 않겠어. 가을이 되어 은채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어요. 복이 온다는 뜻으로요. 은채의 말에 봉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뒤 은채는 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은동이라 지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의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형아,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세. 맞아. 우리 어머니는 제일 예뻐. 복동이와 은동이는 언제나 부모님을 자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김진사의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은채와 봉돌이, 설아와 명옥, 그리고 자라난 복동이와 은동이까지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 살고 있어요. 은채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봉돌이를 보내주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해요. 봉돌이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아씨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아와 명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의 뜻을 알겠어요. 은채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신 거였군요. 제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복동이와 은동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은채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을은 나날이 번창했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은 이제 마을에서 제일 비옥한 옥토가 되었고 그 특별한 씨앗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은채와 봉돌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그 황무지였던 밭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 있었지요. 여보, 기억나요? 처음 이 땅을 봤을 때를 말이에요. 은채가 봉돌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돌투성이 황무지였지요. 하지만 아씨는 믿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믿어준 거예요. 아버님의 뜻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좋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고 밭에서는 복동이와 은동이가 자신들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일시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은채와 봉돌이는 서로를 믿고 정성을 다했기에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